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적당한 침의 굵기와 길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침술에 대해 설명하다 보면 그 위치에 예를 들어서 합국에 혹은 족삼리에 어떠한 침을 사용하였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똑같이 자기가 침을 놓을 때 어떤 굵기에 어떤 길이의 침으로 침을 놔야 그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임상 실험을 한 논문을 봐도 어떠한 침을 사용했는지 굵기와 길이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임상에서 우리가 실제 환자를 볼 때 이 침의 굵기와 길이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적당한 침이란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거 밖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는데 굵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굵어지면 더 아프고 또 혹은 굵은 침으로 놨을 때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침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침의 손잡이 부분이 있고 그 밖에 침의 재질, 침의 탄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침감을 일으킬 수 있는 한 통증이 없도록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너무나 가는 침으로 놓으면 침감을 일으키기가 힘들어지겠죠. 너무나 굵은 침으로 쓸데없이 활용을 하면 환자의 통증이 너무 심하겠죠. 침감을 일으킬 수 있는 한 통증이 없도록 한다. 얼핏 보면 모순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상에서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지침이에요. 예를 들어서 옷감이 상하지 않는 한 가능한 세게 세척한다. 혹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한 최대 강도로 운동한다. 적절한 지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 정도의 사이즈가 좋다. 혹은 무조건 가는 게 좋다. 무조건 굵은 게 좋다. 통증을 참는 한 굵은 침으로 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제가 많이 사용하는 가장 굵은 침이고요. 굉장히 두꺼워 보이지만 이게 25mm 밖에 안 돼요, 길이가. 그래서 굉장히 두꺼워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가장 가는 침이 0.12mm입니다. 이 사이에서 저는 0.20, 또 0.30, 0.25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0.25고요. 길이를, 두께를 보면 꽤 차이가 나죠. 0.12랑 0.40은 4배 차이니까요. 그 사이에서 상황에 따라 저는 응용을 하고요. 무조건 이렇게 0.25의 침이 기본이다. 이거는 아니죠. 비교를 해놓고 보면 이게 바느질하는 니들이거든요. 바느질하는 니들보다 이 0.40 니들은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는 거죠. 0.40도. 그 다음에 우리가 주사 맞을 때 쓰는 게 이것도 게이지가 다양하게 있지만 1.60mm 침보다는 훨씬 두껍죠. 이 0.12mm 짜리 침은요. 고양이 수염보다도 가늘다 그래요. 굉장히 이렇게 흐느적 부드럽고요. 또 0.40짜리 침은 침 놓기가 굉장히 편해요. 특히 이런 사이즈 침은 그냥 침을 잘 못 놓는 사람이 놔도 침이 쑥 직진해서 들어가요.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이 두꺼운 침을 쓰는 사람이 침을 잘 놓는 사람이고 침을 못 놓으면 가는 침을 쓴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이 침을 잘 못 놓으면 두꺼운 침으로 놔야 반응이 있고요. 침을 잘 놓으면 가는 침으로도 똑같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 거꾸로 두꺼운 침으로 안 아프게 놓는 것도 기술이고요. 자, 침의 굵기는 혈의에 따라 0.12에서 0.40을 사용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은 저도 역시 0.20에서 30이에요. 이 사이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0.25가 되는 거죠. 결국 0.25 정도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다른 특별한 변수가 없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0.25를. 일단 사지 말단이나 통증이 예민한 부위는 가는 침을 사용합니다. 이런 자리에 굵은 침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일반론이에요. 이런 자리에도 굵은 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터운 근육, 관절은 보통 두꺼운 침을 사용합니다. 환도라든지 견정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근육이 이제 크고 두꺼운 부분이죠. 이런 때는 두꺼운 침을 사용해야 단단한 근육이나 근막도 뚫고 침이 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들이고요. 환자에 따라서 첫 번째, 전기가 허하면 꼭 가는 침을 사용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나 체형을 떠나 전기가 허한데 굵은 침으로 너무나 큰 자극을 주면 그 침으로 인해 전기가 상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를 보고 침의 굵기를 결정할 때도
환자의 정기 상태를 가장 큰 기준으로 삼습니다. 두 번째는 마르고 어리고 작은 사람, 소아들 특히 많이 보시면 작은 침을 사용해야죠. 반면에 살집이 두꺼우면 두꺼운 침을 사용해야 돼요.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게 덩치가 좋으신 남성분들은요, 꽤 두꺼운 침으로 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변수인데, 침 경험이 많은, 작고 말라도 오래 침을 많이 맞으신 분은 굵은 침을 써줘야 자극이 가요. 또 경험이 없으면 가는 침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또 환자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침에 대해서 나쁜 경험을 가지셨던 분들, 훈침을 겪었다든지 긴장하는 사람들은 꼭 제일 가는 침으로 시작하셔서 그 반응에 맞춰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혈자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환자 상황에 따라 굵기를 결정한다. 그 중에서 정기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병세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급성기에 통증이 심하면 굵은 침을 사용합니다. 제가 굵은 침은 통증이 심할 때만 사용해요. 이때는 한약 치료할 때 선표, 후본, 그러니까 먼저 급한 걸 치료할 때 강한 약을 쓰는 것처럼 아주 짧게 굵은 침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만선병에, 특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기가 허한 상황에는 가는 침을 사용합니다. 보통 체격의 경우 아까 이야기한 0.20에서 30 사이에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굵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통증을 최대한 줄이면서 침감은 유발해야 합니다.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저는 통증을 줄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선택할 거예요. 그래야 환자가 계속 방문을 하고 생활 관리도 시키고 잘못된 생활도 고쳐주고 해나갈 수 있잖아요. 허준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양생, 생활관리가 첫 번째고 침석은 그 다음이에요. 환자를 아프게 해서 쫓아버리면 안 돼요. 환자가 낫는 것은 여러분들의 침 한 방에 낫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고치고 생활을 고쳐서 낫는 거거든요. 정해진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환자의 상태, 경험, 정기의 허와실 이런 다양한 요소에 맞춰서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환자의 반응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 환자가 잘 이야기를 못해서 억지로 참는지, 너무 아파하는지, 아파하는 통증의 양상은 어떤지 살펴서 그 다음 침의 굵기도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환자한테 침을 20개 놓으면 20개를 다 이렇게 다르게 조절하는 건 아니고요. 한 8, 90%, 그러니까 10개를 놓으면 7, 8개, 8, 9개는 그냥 똑같은 침으로 놔요. 그런데 제가 침감을 유발해야 되는 이제 주 치료혈이죠. 그런 자리는 가장 적당한 침으로 가장 강한 침감을 유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침 경험이 없는 마르고 작은 여성이 급성적인 통증으로 내원했다. 정기는 허약하지 않은데 환도와 합곡에 침을 놓는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경험이 없죠. 체형이 작죠. 근데 급성이죠. 요거 보면 가는 침을 선택해야겠고, 요거 보면 굵은 침을 선택해야겠고, 요거를 봐도 굵은 침을 선택해야겠고, 환도라면 굵은 침을 선택해야겠고, 합곡이라면 가는 침을 선택해야겠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합곡에는 0.20을 쓸 거고요. 환도에는 0.30을 쓸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합곡에도 좀 더 굵은 침을 선택하고 침 자극도 강하게 하는 게 좋고요. 침의 굵기만 침 자극을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현재 병으로 인한 통증과 침의 통증, 환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다음은 침의 길인데요. 침자리마다 들어가야 되는 깊이가 다르잖아요. 이 깊이도 책에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체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침 자리마다 깊이도 있지만 체형에 따라서 그게 두세 배 차이도 날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긴 침을 사용하는 것은 드라이버로 퍼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클럽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죠? 더 정교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 클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긴 침을 사용하면 조작성이 나빠집니다. 특히 침이 잘 휘고요. 직진성이 떨어져요. 내가 목표하는 침자 깊이보다 1cm 정도, 이 정도만 긴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훨씬 더 길게 놓죠. 이렇게 하면 침의 직진성이 좋아지고 조작하기가 쉬워집니다. 침이 짧을수록 침이 잘 휘지 않고요. 내가 침 끝을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었다 뺐다 제삽할 때도 침의 방향을 조절하기가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침 손잡이도 같은 이야기인데 침 손잡이에 따라서 조작성이 달라져요. 단단한 것이 더 직진성이 좋습니다. 지금 여기 침들이
제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침들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건 이런 침이고요. 다 비슷합니다. 이게 침이 단단해요. 침 손잡이가. 이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단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침들이 모두 손잡이가 단단한 침들이고요. 여기 있는 침은 손잡이가 휘죠. 그러니까 침은 이제 부드럽게 휘어야 돼요. 잘. 그래야지 손상도 막을 수 있고. 근데 침 손잡이는 제가 생각하기엔 단단한 게 훨씬 좋아요. 조작이 훨씬 편해요. 환자를 정말 정성스럽게 막 수십 명씩, 어쩔 때는 100명씩 하루에 침을 놓거든요. 단단한 침을 놓으면 훨씬 제가 덜 피곤해요. 결국 조작이 잘 된다는 말이죠. 이 휘어지는 핸들은요, 이걸 채찍이라고 한다면, 앞에는 부드러우니까, 채찍 손잡이가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채찍 손잡이가 부드러우면 제대로 이 채찍을 휘두를 수가 있겠어요? 연구 논문도 있는데, 이 단단한 핸들이 훨씬 침이 잘 휘지 않는다라고 해요. 두 번째는 침을 짧게 잡느냐 길게 잡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 침 손잡이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침 끝을 잡으면 조작성이 당연히 나빠집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요거는 침을 길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침 손잡이로 이렇게 했으면 침 손잡이의 끝을 잡았죠. 요거는 침을 짧게 잡은 거예요. 침 손잡이와 이 침체 딱 사이를 잡았죠. 근데 침체에 손이 닿은 것 같지만 여기는 환자한테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정교하게 침을 놓을 때 여기 미간에다 침을 놓잖아요. 주름에다. 이건 침관을 사용하기만 해도 이 주름에 딱 들어가지 않고 옆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침관이 굵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잡고 침을 놓으시면 아주 정교하게 또 힘있게 침을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이고요. 자, 야구 배트를 잡을 때 왜 이렇게 짧게 잡아요? 더 정교하게 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에 길게 잡으면 더 휘두르는 범위가 궤적이 더 커져서 더 멀리 날릴 수 있겠죠. 야구 배트 잡는 것도 다른 것처럼 침도 길게 짧게가 달라져요. 자, 여기서도 보면 이분은 굉장히 길게 잡았죠. 이렇게 잡으면 제가 생각하기엔 침이 휘기 굉장히 쉬워요. 이분은 거의 중간을 잡으셨죠. 아주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잡고 침 손가락의 각도도 이 정도가 되는 게 아주 일반적인 침 넣는 각도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좀 싶고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정교하게 또 힘을 주어서 놔야 할 때 이렇게 보통 잡고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정교하게 살살 놓을 때 저는 이런 식으로 보통 잡습니다. 그러니까 침이 어디를 잡느냐, 어떤 손잡이를 쓰느냐, 어떻게 손 모양을 만드느냐도 골프나 야구를 할 때 클럽을 잡는 것만큼 매우 중요하고 또 침의 성격도 이 침의 결과도 달라지게 합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침의 사이즈를 결정할 때, 굵기와 길이를 결정할 때는 침감을 일으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통증이 없게 해야 합니다. 길이를 결정할 때는 특히 조작성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짧은 침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환자의 반응을 하나하나 살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 진료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